내신 이후에 처음 오시는 친구들도 있죠.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여러분들 뭐, 다들 열심히들 하셨고, 했으니까, 기말 때는 선생님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쌤이 나름 빡세게 했다고 했는데, 나만 빡셌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방향 이끌어서 관리적인 부분을 좀만 더 강조할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테스트도요, 선생님이 최대한 집약적으로 축소시킬 겁니다. 축소시킨다는 건 이제 뭐랄까, 후반부 갈수록 이제 조금 더 쌤이 그 워크북의 양을 좀 많이 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좀 많이 이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놓치거나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분량과 더불어 특히 인도 공고는 이번 내신 대비가 너무 일정이 붙어 있어가지고 쌤이 그걸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은 쌤이 그건 어떻게 잘 해볼게요. 그래서 해볼 테니까 그 대신 금토에 붙어 있는 일정, 외적인 일정에 잠깐이라도 와서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이 있으면 우리 중간고사 때 했던 것처럼 그때 와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평촌고 같은 경우는 좀, 평촌고나 동안고는 좀 프라임 타임이기 때문에 사실 타임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 시간대에서 잘 끝낼 수 있도록, 또 못한다면 다른 시간대에 와서 또 할 수 있도록 쌤이 좀 관리했었던 체크리스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나 혼자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야, 다 나와! 하고 앉혀놓고 막 하면 또 막, 쌤 오늘 갑자기 학교에 일이 생기고 안 아프던 데가 갑자기 막 아프고 막 이러다 보면 또 이제 결석의 핑계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스스로 좀 잘 협조를 해주셔야 선생님이 좀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협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먼저 여러분들 문제 푼 거 답지 이거 채점 안 했죠? 다 했어요? 채점까지 다 한 거예요? 답지 못 받은 친구. 윤지도 왔고. 답지 못 받았어요? 지금 드리도록 할게요. 급한 대로 스테이플러는 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점부터 빨리 진행해 주세요. 지원도 못 받았고, 문제. 지민, 이렇게 문제다. 책도 안 가져왔어? 또 어떻게 끝나는 줄 알고. 근데 그거 가져와야 돼, 다음 주도. 독해 수업은 지금 따지고 보니까 총 한 3번 정도 지금 앞으로 또 있다가 3번 정도 독해하고 아마도 바로 또 내신 대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동안은 우리 장문 독해를 이틀 동안 해보니까 2번에 걸쳐서 쪼개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 190번 때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00번까지 할 테니까 푼 문제 그대로 가져오시고, 다음 주에 독해할 때는 그 다음 주까지 풀어오실 회차별 문제를 드릴게요. 회차별 문제. 회차별 문제라는 건 그 18번의 목적 문제부터 장문 독해까지 풀세트로 되어 있는 거 한 세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45분이나 50분 정도 시간 맞춰놓고 제대로 한번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셔서 오답풀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장문 독해 첫 시간인 176번 있는 문제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번. 좋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시대 비반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정시대 비반 지금 형태의 양식으로 지금 중간고사 중간에 애매하게 낀 이 3주 동안의 독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끝난 이후에 정규 수업부터에 대한 그 독해 시간은 따로 지정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교재가 정시 대비반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시 대비반. 그리고 주말 수업 때도 최대한 일요일 10시 같은 때 따로 마련을 해서 그때 정시 대비반만큼은 따로 이제 학교와는 별개로 이제 따로 한 타임을 만들어 놔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강화해서 커리큘럼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그거대로 진행하는데, 단 아까도 정시 대비반에 대한 그 평촌고 친구 중 한 명이 정시 대비반에 대한 의견을 비춰서 아까 잠깐 상담을 했는데, 첫째, 선생님은 웬만하면 정시 대비반은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이게 왜냐면, 아니, 수업을 하면 솔직히 난 정시 대비 수업이 더 편해. 모의고사 수업이. 왜냐면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고 방법에 대한 적용의 포인트만 가르쳐 드리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연습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쉬워. 근데 그래서 이게 뭐 귀찮아서 이런 게 아니라 1학기 때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해보시고, 나는 1학기 때까지만 해볼 친구들은 정시 대비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1학기까지만이라도 어떻게 해봐라, 이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까지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바로 한 달 뒤에 있을 시험을 준비하는 것, 글쎄, 옆 친구가 내신 대비 자료를 공부하고 있으면서 내가 1년 남은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나는 지금 당장 있을 5주 뒤에 있을 시험 대비도 지금 안 하는 입장에서 1년 반이나 넘게 남은 저 먼 수능 시험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뭔가를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말에 어폐가 있는 겁니다. 5주 시험 준비도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는데, 너네들 생각해봐. 5주 동안 5주를 풀로 진짜 풀가동해서 하는 친구 몇이나 될까? 안 그래? 1, 2주 그냥 내신 대비 하다가 3주 때부터 내신 대비 4주 5주 차 되면 내신 막 이런 집중력이 이렇게 되잖아. 사실 조금 이제 집중도가 한 50이었다면 이제 70, 80 점점 더 주차 수가 지나갈수록 강해지잖아. 근데 그 5주 자체도 내가 풀로 집중을 못 하는데, 앞으로 내가 등급을 올려야 될, 한 등급 올리기가 영어 모의고사 진짜 힘들거든요. 고2 모의고사 갖고 등급 올리는 거 아니잖아. 그치? 고3 모의고사 갖고 니네가 진짜 올려야 될 건 고3 모의고사란 말이야. 근데 쌤도 지금 알반 수업, N반 수업 하면서 항상 느끼지만, 고2, 고3 지문이요. 물론 일부 어려운 문제도 고2 문제지는 있지만, 이 문제에서 좀 더 노력하셔야 저게 풀린단 말이야. 물론 고3 문제도 쉬운 문제 있어요. 풀만한 문제 많아요. 근데 쌤이 다루는 교재는 오답률이라는 교재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많이 틀린 문제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이 변별력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정시 대비반이라는 예쁜 포장지 아래에서 난 안 해도 돼. 난 정시 대비니까. 난 정시 대비반이야. 나 정시 대비반이라고. 이런 핑계를 대가면서 친구들한테 하나하나 변명해가면서 살아가기엔 1년 반이 너무 길어요, 사실. 그래서 다시 쌤의 말의 요지는, 그래서 최대한 내신 대비에 대한 공부, 내신 대비 때 또 단어 외우고요, 동반이어 외우고요, 문장 저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용 파악도 해야 되고 어법 판단도 해줘야 되고 문장 구성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공부도 채 되지 않은 채 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통 정시 대비만 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뭐야? 나 정시 짱이니까 난 정시 할 거야. 이런 친구 있어? 없잖아. 나 모의고사 개 잘하니까 모의고사로 승부 볼 거야. 이런 친구 없잖아. 보통 어떤 친구야? 내신 해보니까 난 아니네. 내신은 아니네. 그럼 정시인가? 이러기에는 그 버린 6장이 너무 커요. 사실 수시 6장. 알겠어요? 수시 6장 너무 커요. 몰라요. 이 6장에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이 6장은요, 항상 니네가 쓸 그 정시 3장에 뭐라고 해. 높게 써야 돼. 상향 지원해야 돼. 그렇잖아. 당연히. 내가 나올 점수보다, 몰라, 보험 하나 들어놓을까? 하다가 끝나. 보험 듣는 것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상향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상향 지원한 거? 그래,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중 하나의 변수가 뭐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미달돼서 붙을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아주 극히 드물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6장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정시대비반이라는 포장지는 그냥 버리세요, 일단. 첫째.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설득을 했는데도 아니에요, 쌤. 저 무조건 정시대비반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끌고 갈 겁니다. 진짜 멱살 잡고, 그래, 한번 우리, 아니, 멱살 잡는다는 게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 그 친구 어떻게든 공부시킬 거야. 그래서 학원 올 때만큼은 진짜 재수생 커리큘럼을 짜놓고, 수학도 그렇잖아? 니네가 하루 30제 매일같이 푸는 거 중요하다고 수학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시잖아. 그지? 하루 30문제씩 매일 푸는 게 중요해. 영어도 그렇거든? 단어 50개, 100개씩 매일 가져가는 거죠. 하루에 100개 가져가는 거 누구든 다 가져가. 근데 모르는 단어 100개. 1번부터 100번까지 말고. 내가 쭉 봤는데 모르는 단어 100개 찾을 때까지는 한 300번, 400번까지 가지 않을까? 모르는 단어 100개 나올 때까지는. 그렇게까지 니네가 볼 수 있는 거 매일 가져가야 되고요. 이틀에 한 번 해야 될 거. 내신 모의고사 얘들아 진짜 빡센 거야. 진짜 힘들어. 그래서 내가 고2 모의고사 풀세트 내가 다 정리 끝난 상태에서 고3 모의고사 그제서야 보는 거야. 쌤 교재거든요. 아까 가져갔니? 노란색? H3? 그 교재. 거기 쌤 교재 있으니까 언제든 말씀하세요. 나 준비됐어요, 쌤. 우리 2학기 때는 저 H3 N반에도 지금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진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봐요. 그래서 저 오답률 말고 오답률 외적인 것들, 그냥 유형별로 모아놓은 거,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해서 어쨌든 고3 문제에 대한 접근도 해볼 거니까 N반 친구들은 특히나 N반 친구들에게서 이제 정시대비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N반 친구들에게만큼은 쌤이 첫째 당부 말씀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시고 진짜 어쩌면 그 정시대비반이라는 게 그 내신을 하기 싫은 회피성 발언 아닌 건지 진짜 내가 객관화해서 스스로 객관화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시기야, 얘들아. 그래서 내가 고2, 고3 친구들 지금 고3 친구들도 가끔 수업 들어가면서 쌤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잘하고 있어 지금. 내신 포기 안 하고 지금 최근 중간고사까지 잘 봤더라고. 쌤이 그 땜빵 수업 잠깐 고3 수업 들어갔었거든요. 모의고사 풀이하러 들어갔었는데 그때 정시대비반 한다고 얘기했던 친구가 아직 잘 내신 준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도 잘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완전 놓진 않았더라고. 그래서 공부라는 건 그런 거야, 얘들아. 뭔가 우리가 쇼츠처럼 잠깐 보고 다음 넘어가고 잠깐 보고 다음 넘어가고 공부 절대 이런 거 아니야, 얘들아. 진짜 단기성으로 뭔가를 끝내서 결과물을 얻어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 내신은 더구나 그렇고.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내신 5주 빡세게 하면 점수를 올릴 학원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기 첫째 달려 있고요. 두 번째 선생님의 역량도 필요하겠고 정말 다채롭게 복합적인 겁니다. 그 점수 단기간에 올릴 요소들은. 하지만 크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시도 보셔야 되니까 평소에 단어도 암기하셔야 돼요. 내신 필요하면 분석본도 미리미리 좀 찾아서 보시고 쌤이 드릴 거니까. 알겠지? 그런 연습도 좀 하고 가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쌤이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왜냐면 요즘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5월이다 보니까 더 싱숭생숭할 거야. 학교 행사 더럽게 많고, 그지? 인도 공부 뭐 있지 않나? 내일 체육대회. 수학여행 언제야? 5월 19, 그지? 그거 끝나자마자 또, 아무튼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5월 중순쯤, 지금처럼 얘기한 중순이나 하순쯤에 이제 거의 다 끝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또 기말 대비한다고 학원에서 또 얘기할 거거든요. 그런 생각 가시면서 마음도 잘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평촌고는 뭐 있나? 다 끝났지? 체육대회? 언제? 다음 주에? 체육대회? 체육대회 안 되는데. 체육관에서 한다며. 체육관에서 뭐 이런 거나 해. 하나, 둘, 뭐 이런 거. 단체 달리기. 단체 뭐지? 이거 줄넘기. 그것도 있지. 그럼. 그런 거나 하고 놀아. 뭐 그냥.
오늘 날씨 진짜 좋던데. 그지? 아, 오늘 쌤, 오늘 중앙공원 좀 달렸는데, 아, 오늘 그냥 내가 이제 뉴요커가 된 느낌이었어. 뉴요커. 세 바퀴 탁 뛰고 나서 저기 어디야? 과일집 가가지고 파랑 부추 사가지고 부추 사서 탁 들고 집에 갔지. 오늘 장 보고 왔어요. 아침에. 아무튼 오늘 날씨 좋던데. 내일 비 오면 일요일까지 온다던데? 일요일까지? 뭐 아무튼 많이 못 노시겠네. 야, 체육대회 근데 체육대회 하면요 꼭 뭐가 생기면 부상자가 발생돼. 남자애들 꼭 쌤, 뭐 이러고 온단 말이야 막. 쌤, 왜 그래 다리? 축구하다가 태클 꼭 한 명 나옵니다 진짜. 조심하세요. 몸 조심하세요. 알겠지? 진짜 목발 해보신 친구 알겠지만 그 진짜 불편한 거잖아. 남자 새끼들 또 목발하라면 하지도 않아요. 또 센 척하려고 또 이러고 다녀 막. 이러고 그지? 뭔지 알지? 그거 하다 더 염증 생겨가지고 더 다칩니다. 그러니까 약 먹으라는 거 좀 팍팍 먹고 좀. 뭐 다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말 해서 그렇지만 아무튼 잘 저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답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76, 77. 요 질문 틀렸다. 손. 둘, 셋. 오케이. 78, 79. 질문 없어요? 그다음에 한 명? 오케이. 76, 77, 78은 조금 적고 그 다음에 80 질문 틀렸다. 80번 질문 181, 182 질문 다 맞으셨어요? 잘하네. 183 질문 45 질문 184, 5 틀린 친구 오답률 높은 데서 많이 틀렸더라고 친구들이. 186 질문 86도 187 질문 이건 꼭 해야겠네. 그 다음에 188 질문 189 다 맞으셨어요? 190 90이 좀 많죠. 오케이 90도 꼭 해야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76, 77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승희는 몇 번까지 풀었어? 네 지문? 네 지문? 두 지문? 그 앞장이 아니라 앞 페이지? 두 지문. 그러면 두 문제 풀어서 다 맞았다? 답을 몰라요? 아까 답지 받았다며? 네? 아니 그 워크시트. 내가 이거 채점할 시간을 주려고 그렇게. 그럼 뭐야 니네 연우는 얼만큼 풀었어? 미쳐버리겠다. 속상해 진짜. 아무튼 해보시고 오늘 76, 77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없다고? (55부터) 저도 80부터 있어요. 95부터 그러면 한 페이지만 없는 거네? 95페이지면 두 장. 자, 시작합시다. 자, 76, 77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로 좀. 자, 시작합시다. 이제 76, 77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문 독해인데요. 우리 그 장문 독해 한번 좀 번호의 위치상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얘는 안 할 수가 없는 지문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18번부터 30번까지 중에서는 사실 뭐 주제, 제목, 요지, 함축적 의미 추론, 요 21, 22, 23, 24, 요 구간 정도, 그 다음에 29, 30, 어법어의,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영어 수업할 때 수업하는 학원에서, 영어 학원에서 수업하는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1번부터 40번 구간이 이제 최고 많은 변별력 구간이죠. 빈칸 4문제 있고요. 1, 2, 3, 4. 그 다음에 35번에 원래 연결사 추론이 있었는데 걔가 빠져버렸어요. 걔 빠지고 뭐가 나오냐면 이제 무관한 문장 찾기가 나옵니다. 35번. 그래서 36, 7 두 문제는 순서, 8, 9는 삽입. 우리 지난 내신 이전에 했던 수업까지가 그 8, 9의 유형, 삽입 문제 유형이었고 40번은 요약문안성으로 해서 여기가 3점짜리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1, 42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기에 오답률이 있을 때는 수업을 보통 하는데 모의고사 끝나고 하는데 보통 안 해. 왜? 여기가 원체 심하니까. 그리고 43, 45 같은 경우도 사실 읽다 보면 이게 길기만 길었지 스토리텔링이다 보니까 읽기는 쉽게 읽혀. 그러니까 오답률도 상당히 별로 없는 편이라서 그나마 장문 독해 2개 중에서 오답률이 높다면 이쪽에서 많이 형성될 거예요. 왜? 둘 중 하나에 3점짜리. 특히 요 42번 문제에서 3점짜리가 많이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듣기 끝나고 나서 18번부터 차례대로 45번까지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부족해. 마킹할 시간도 없어. 그래서 막 한 38번, 9번 풀면 5분 남는 친구들.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래서 뒤에 5문제는 장문 독해 어차피 이거 제 시간에도 못 읽을 것 같으니까 막 4, 5, 3, 2, 4, 막 2, 4, 3, 2, 1 막 하고 찍잖아. 그냥 대충 막 아니 뭐 내신에도 안 들어가는데 하고 대충 찍고 그냥 마킹 대충 빨리 하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친구들이 쌤이 알기로는 굉장히 많아. 되게 많은 편이야. 좀 전략적으로 막 좀 한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가 원체 3점짜리 비율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놓여져 있다 보니까 여기 풀자마자 41, 42로 바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자기가 어떤 그 경계선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정답률을 좀 높인 다음에 어차피 이건 풀어도 안 풀어도 정답률 점수대가 비슷하니까 여기에서 전략적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그래서 쌤이 말하고 하는 요지는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장문 독해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교재 안에는 43, 45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오답률 탑10 안에 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41, 42에 대한 오답률 탑10 쌤이 꼭 교재 안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지금 이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인지해 두시고 좀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풀이 방법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보면 보통 우리가 두 문단으로 이루어진 문단이 41, 42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옆에 있는 78, 79 지문 보면 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두 개든 어떤 한 개든 장문이긴 장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 41번은 제목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이 문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의 주제 파악해서 거기에 걸맞는 제목을 찾아주시면 되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문단에는 모든 문단이 그렇듯 한 문단에는 한 개의 주제 속에 있는 하나의 요지로 쓴 글이라고 했어. 문단은 1문단 1주제 1요지로 쓰여져 있어. 요지가 뭐냐? 그 주제에 걸맞는 하나의 글의 요소를 쓴 거죠. 그러니까 글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 방향성이 두 개란 말이야. 대신 뭐는 같아? 주제는 같겠죠. 그 두 문단의 주제는 같을 거야. 그래서 요지를 써. 하나의 뭐 어떤 이 주제에 대한 뭐 정의를 내렸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요지는 그 주제에 대한 예시를 얘기함으로써 동일 주제에 있어서의 같은 정의와 예시 혹은 예시의 반복 이런 식으로 글을 편찬해 나갈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야? 문단이 두 개다 보니까 주제가 두 개의 판단이 이루어져서 제목도 어떻게 해야 돼? 이 문단을 다 함축할 수 있는 제목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오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1문단에서만 끄집어낼 수 있는 제목 하나. 2문단, 특히 예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예시로만 쓴 제목 하나.
이런 식의 오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뭐다? 2개 이상으로 된 문단. 짧게 한 문단이 더 나오는 3문단짜리도 있기도 해, 가끔씩. 근데 그런 건 거의 없고, 이 둘 중 하나의 패턴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두 문단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이 정답이 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얘는 그나마 2점짜리인데, 42번이 3점짜리인데, 옛날에 이런 문제를, 옛날에는 그 31번 빈칸 있잖아. 31번 빈칸. 요 한 단어 빈칸. 그치? 한 단어 빈칸의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어. 그러다가 그 빈칸에다가 35번의 연결사 추론을 없애고 연결사 문제를 여기에다 낸 적이 있어. 여기 두 번째 문단 요 자리에다가. 앞뒤 관계의 연결사를 5개의 보기 중에서 찾기.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다가 요즘 트렌드가 뭘로 바뀐 거냐면 어휘 추론. 30번 문제의 어휘 추론으로 이 긴 장문 독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될 건 당연히 어휘 추론 계속 연습하셔야 돼. 2문제 나오는 거고 3점짜리가 둘 다 나온 적은 없지만 둘 중 하나는 무조건 3점짜리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 2개만 해도 5점이야. 그러니까 반등급 정도인 거지. 그지? 이제 고3 정도 되면 얘들아 이 문항별로 전략을 세우셔야 돼. 내 위치를 빨리 파악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8, 30을 빨리 시간 내에 풀어가지고 쌤이 한번 또 오리엔테이션 할 거거든요. 네, 모의고사 점수 2등급 따는 법? 이미 쌤 영상 있는데 솔직히 영상을 못 찾았어. 내가 그 영상을 내가 3년 동안 670개를 올렸더라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찾으면 내가 아무튼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 할 건데 그래서 이 번호마다의 전략들을 아까처럼 세우셔야 돼. 그런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주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어휘 추론 연습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빈칸으로. 그걸 좀 유념하셔야 돼. 오케이? 과거에 나왔던 유형이 가끔가다 나올 때가 있거든. 꼭 이게 정해놓은 게 아니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온다지 사실. 그래서 어휘 추론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다? 정답이 될 이 보기의 앞뒤 근처에 정답의 근거가 있지. 이 A번의 정답의 근거가 저 E 근처, D 근처에 있다든지 D의 정답의 근거가 A 근처에 있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알겠죠? 다시 얘기해. 어휘 추론은 뭐다? 소재, 글의 소재와 방향성 판단해서 그 연결사에 맞춰가지고 흐름으로 잘 내려가고 있는 것인지 그걸 잘 파악해 두셔야 되는 게 장문 독해 어휘 추론이었다까지 정리해 보시고 쌤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때문에 서론이 좀 길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문제 풀 건 뭐다? 어휘 추론을 풀기 위해서 이 글을 읽으셔야 되겠고 문단 하나가 2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문단 하나가 끝날 때 내가 무슨 소재의 어떤 특징을 읽었구나. 2번째 문단 읽으면서 그 주제의 어떤 내용을 내가 계속 읽고 있구나 라는 거 판단해서 제목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 풀이 시간은 약 4분 정도 안에 안팎으로 끝내셔야 돼요. 알겠죠? 4분 안팎으로. 4분 안쪽으로 끊는 연습은 해주셔야 돼. 고3 때까지는. 계속 갑니다. 그러면 동정과 주사위죠. 얘와는 달리. 이거 우리 내신 때도 많이 나오는 거죠. 동정과 주사위와는 달리 인간은 기억이라는 걸 갖고 있고 do care about, 신경 써요. 승리와 패배라는 것에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코인스와 다이스와는 달리 인간은 이런 기억과 승패를 좋아한다. 하지만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죠. 뭔가 얘기를 한 뒤에 대조를 걸고 있으면 그 대조가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Probability of a hit in baseball. 야구에서 안타를 히트라고 합니다. 여기 야구 용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껄끄러울 수 있는데 이걸 상식이라고 하면 조금 버거울려나? 야구에서 히트가 저거야. 안타야, 안타. 알겠어? 자, 어쨌든 야구 안에서 히트의 가능성이 증대시키진 않아요. 뭐를요? 단지 증가하지 않아요. 단지 뭐 때문에? 한 선수가 has not bad won lately. 여기서 lately는 히트를 얘기하는 거죠. 최근에 안타를 하나 치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안타의 확률을 높이지 않는다고. 참 인생이라는 게 야구에 빗대면 참 별거 아니야. 야구는 말이야. 내가 선 타석에 30%만 쳐도 그 타자는 성공한 타자라고 해. 우리 그
타율 얘기할 때 퍼센티지로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지? 할분리로 얘기하지? 그지? 이게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야. 그래서 영어의 메이저리그에선 0점 몇몇 몇으로 표시해. 그걸 이제 타율이라고 하는데, 타율. 얘가 타석에 들어서서 투수의 공을 칠 확률. 그게 2할 오픈만 돼도 25%. 4번 타석에 서서 한 번만 안타 쳐도 잘한다고 해. 잘한다고. 이 이상은 당연히 다 잘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3할 이상을 치잖아? 30% 이상을 치잖아? 그럼 성공한 타자야. 걔 골든글러브 탈 수도 가능성이 높아. 그 정도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만큼 안타 치기 힘들거든? 안타 치기 힘든 거야. 4분의 1만 쳐도 잘 치는 거니까. 근데 최근에 걔가 안타를 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걔의 안타 칠 확률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인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과거에 진혁아 4분의 1을 쳤던 애야. 2할 오픈을 쳤던 애야. 25%를 쳤던 애인데, 그래서 다음번에도 4분의 1은 치겠지? 하는데 그 타자가 10번 연속으로 못 칠 수도 있어. 타석에 들어서는 10번이 뭐야? 들어설 때마다 못 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다가 막 나중에 몰아쳐. 한 경기 4안타 치고 막 그래. 그런 적도 있어. 그런 경우도 많아. 모든 팀에서. 어쨌든 그렇다고 증대시키지는 않는다고. 즉 구체적인 설명. 4outs, 4번의 아웃이 in a row, 연속적으로 4번의 아웃이 may have been bad luck. 불운이었을지도 몰라. 즉 라인 드라이브스 히트, 라인 드라이브성 안타, straight into 필더스 글러브, 필더의 글러브 안에 들어가는, 직선으로 들어가는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의 안타의 그 불운이었을지도 몰라. 4번의 아웃은. 이런 얘기야. 이런 말 힘들지? 필드, 라인 드라이브. 이런 얘기, 야구에 관심 없는 친구들은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이거. 그지? 그러니까 필더는 뭐냐면, 그래, 이번 기회에 요즘 야구 핫하니까, 그지? 한화가 핫한 거죠, 그죠? 어쨌든. 쌤이 너무 좋아요, 요즘. 그래서 아무튼, 여기 할 때, 투수가 1이야. 숫자를 얘기하지, 숫자. 니네 스포츠 뉴스 잘 봐. 연우야, 스포츠 뉴스 잘 봐. 너 저기 앉을래? 너 이따 쉬는 시간에 절로 옮겨. 얘가 1번, 포수가 2번, 1루수가 3번이야. 2루수가 4번이고 얘가 5번이야. 근데 이렇게 안 서지, 수비. 누가 있냐면 유격수라는 포지션이 있어. 왜 유격수가 있냐면 이렇게 1루, 2루, 3루만 있으니까 수비가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타자가 보통 공을 칠 때 땅볼이라고 해. 그러니까 요 내야거든. 이게 안에야. 안에 있는 내야. 얘가 치면 보통 요쪽으로 많이 나가. 공이. 땅볼이 여기나 여기로 많이 나가지. 그래서 여기의 확률이 되게 높아. 그래서 여기에도 수비를 두자 해서 이 유격수가 6번이야, 6번. 얘가 그래서 영어로 뭐냐면 땅볼이 짧은 타구를 얘기해서 숏이라고 해, 숏. 짧은 타구. 그거를 막아주는 애야. 숏스톱이라고 해, 유격수를. 그래서 혹시 메이저리그 보다가 SS, 얘 수비 포지션이 SS다? 그러면 유격수를 얘기하고. 그러면 얘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직선타가 날아가면 투수가 막으면 되니까 4번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땅볼이 여기로 간다? 그럼 유격수가 잡아서 2루수가 빨리 2루를 터치해서 타자가 넘어왔을 때 2루수한테 넘겨서 타자 주자 갈 때 1루수한테 던져서 더블아웃을 시키지. 이게 643 병살타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643. 강정규의 야구 교실. 알겠어? 혹시 오늘은 야구 없다. 원래 있는데 어린이날 해버려가지고 월요일날 원래 쉬는 날이야, 야구는. 오늘은 없어. 근데 나중에 유튜브에 그 하이라이트 많으니까 한번 643 병살타 한번 들어봐. 그게 이 소리야.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하냐? 외야수라고 해. 그래서 얘가 인필더, 내야수들, 아웃필더, 외야수들 이렇게 얘기해. 걔가 필더야. 수비 하나 설명하려고 너무 길었다. 그치? 야구 상식 좀 알면 좋으니까. 어쨌든 필더의 글러브에 직선으로 날아가는 그런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 그러니까
깡 쳤을 때 이게 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라인 드라이브에서 직선으로 가. 그럼 보통 얘네들이 다 잡아. 라인 드라이브에서. 어쨌든 그런 불운이었을지 몰라. 그러니까 결국 안타를 칠 확률이 못 쳤다고 해서 증가하는 건 아니다를 부연 설명하는 거지. 4번의 아웃은 그냥 불운이었을지 몰라. 즉 이 불운이 does not ensure 보장하지는 않아. 뭐를? 좋은 행운을 보장하지는 않아. 불운이 행운을 보장하지 않아. 이게 가능성이잖아. 니네 확률과 통계에서 알겠지만, 그치? 확률 하나하나는 다 뭐야? 독립변수잖아. 그치? 내가 여기에서 5 나왔다고 해서 다음 주사 위에 5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야. 똑같이. 그치? 독립변수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Next time at bat, 다음 타석에 섰을 때 행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과 이 말이 동시에 연결되고 있죠. 그죠? 4번 아웃, 계속해서 그 플레이어가 안타를 못 쳤다고 해서 칠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고요. 두 번째, 이 불운이 앞에서 그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 같은 불운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또 행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그치? 이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불운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물리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가 maybe causing, 야기시킬지 몰라. 선수가 뭐 하도록? 쟤 못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 그치? 그런 아웃에 4번 연속적인 게 없으면 쟤는 그냥 못하는 거야. Either way, 뭐가 됐든 간에. 둘 중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방식이든. 어쨌든 야구 선수는 who had 4 outs in a row 연속적으로 4번을 아웃당한 선수는요 is not due for a hit. 즉 안타를 칠 원인, 안타를 위한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또는 플레이어도 아닙니다. 어떤 플레이어? made 4 hits in a row due for an out. 이 아웃 때문에 연속적으로 4번의 안타를 치는 선수 또한 아닙니다. 이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변수들이 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변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 결국. 그치? 그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독립변수라고 생각. 그런 얘기 없었어, 얘들아. 근데 쌤이 니네가 배운 단어 중에 아는 단어로 얘기한 것 뿐이야. 즉, 선수는요, 4번 연속으로 안타를 친 선수, 똑같은 얘기가 되려면, if anything,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4번의 안타를 연속적으로 친 in a row, 연속적으로 친 선수가 아마도 better, 더 나은 타자가 되겠죠. then 뭐보다 player who made 4 outs in a row. 그치? 4번 연속으로 아웃을 당한 선수보다는 더 나은 타자가 되는 거야.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쟤 4번 연속 쳤으니까. 난 4번 연속 아웃 당했으니까. 제가 더 잘하는 거야. 나는 앞으로 4번 아웃 당했으니까 앞으로 4번 안타 칠 거야. 이런 확률은 없으니까. 그냥 친애가 잘한 거야. 이 말이잖아. 그치? 독립변수에 대한 얘기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C번도 맞게 쓰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읽었던 첫 번째 문단, 지금까지 A, B, C 정리해 가면서 읽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단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결국 확률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던 것이 미래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야. 그걸 야구 선수로 빗대어서 예시를 들고 있던 글이었죠. Likewise, 네모칸 쳐봅시다. 이 연결사 많이 쓰이죠. 뭐로써? 추가 연결사로서 정말 많이 쓰이는 연결사입니다. 그럼 추가라는 것은 순접이야, 역접이야? 같은 내용? 반복. 순접입니다. 오케이? 진혁이는 저기 뒤에서 서서 들어도 돼. 알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놓친 필드골. 필드골. 오늘 스포츠 얘기해서 좀 힘든 친구들 많겠네. 필드골 하면 또 생각나는 거 뭐 있어? 축구 아니겠어? 그지? 이따 키커라는 얘기도 나오니까. 놓친 필드골은 need not to be balanced. 균형이 맞춰질 필요가 없어. 뭐에 의해서? successes. 그 필드골의 성공에 의해서 밸런스가 맞춰질 필요가 없어. 즉, poor performance, 안 좋은 스윙 능력은 may simply suggest. 단지 이런 걸 말해. 뭘 말해? 내디아를. 키커가 아주 잘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치? 우리 소위 말해 그 축구 선수를 골 결정력이 없다고 하죠. 공격수인데. 그치? 요즘 흥민선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 미치겠어. 아주 그냥. 아무튼. 그래서 그냥 못 넣으면 못 넣는 거야. 못 넣으면 그냥 못 하는 거야. 그치? 꼭 이게 다음 성공에 의해서 균형이 맞춰질 필요는 없어. 여태까지 손흥민 골 못 넣는, 지금 부상 때문에 그러고 있지만 골 못 넣는 경기가 최근 너무 많잖아. 그렇다고 다음 경기에 골 넣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넣을 거란 보장은 또 없어, 솔직히. 그치? 한 행태를 봐서는. 잘 못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being rejected for a job, 직업으로부터 얘 뭐 하는 거야? 뭐 당하는 거야? 거절당하다지, 그지? 직업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이 does not make a job offer. 그 직업에 대한 제안을 좀 더 가능성 있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고. 얘가 이 팀에서 잘렸어? 그럼 다음 팀에서 당연히 부르겠어, 안 부르겠어? 성적 안 좋았던 애인데. 안 부르겠지. 그치?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왜 부르는 거야? 제 전 팀에서 안 좋았던 애를 왜 데리고 와? 첫째, 싸니까. 둘째, 제 장점이 하나는 있으니까. 그거 우리 팀에 껴맞추면 왠지 시너지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데려오는 거야, 싸게. 설령 그게 제한이 되더라도 the evidence, 그 증거는 점점 더 마운팅 올라가는 거지. 증거, 어떤 증거? 대신 evidence를 꾸며줘야 돼.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셨어요? 짧은 주어동사 대절은 물론 얘의 목적어로서 쓰이겠지만 지금 증거가 더 커져간다는 얘기가 이미 자동사로서 쓰였기 때문에 나머지 수식어들은 전부 다 그 짧은 주어동사의 주어를 수식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is not qualified. qualify 무슨 뜻이야? 자격을 갖추다. 오케이? 이 사람이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들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거나 interviews poorly. 그 인터뷰 같은 것들, 이 직업에 제안을 했을 때 면접 이런 것들도 잘 못하게 된다라는 증거가 더 올라갈 뿐입니다. 설령 제안을 받더라도 잘 못할 거야, 이 소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드골이나 선수에 몰두돼가지고 우리가 이 글 전체의 주제로 삼고 있는 뭘 놓치면 안 돼? probability를 놓치면 안 돼,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목이 그래서 probability를 꼭 잡고 계셔야지 여기서 막 필드골, 사커, 베이스볼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다 예시잖아. 그치? 그래서 not having a fire. 여기도 마찬가지. 세 번째 예시죠. Not having a fire does not increase the chance of a fire. 불을 지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does not increase. 증대시키진 않아. 불의 가능성을 증대시키진 않아. 우리 집 불 나본 적 한 번도 없어. 그런다고 불 날 확률이 높아져? 안 높아지는 거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즉, 다시 말해. It may just be a mark. 그건 그냥 표시일 뿐이야, 단지. 어떤 표시요? Of the careless homeowner. 부주의한. 자, careless는 주의력이 떨어지는 이제. 야, 불나지 않았는데 불날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래. 가능성이. 즉, 똑같은 말이잖아, 얘는. 즉, 같은 말이야. 그러면 그거 불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아니야가 의미하고자 하는 게 뭐야? 그건 단지 표시일 뿐이야. 어떤 표시요? 부주의한 집주인의 표시야? 불날 확률이 없는데? 조심스러운 거죠. 그쵸? 그러니까 careless가 아니라 carefully 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니네 모를까봐, 야, 여기 봐. 홈오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후절이 있잖아. 그치? 얘 누구 설명해야 돼? 홈오너 설명해야 되잖아. 얘 설명 읽어봐. Does not put paper, 종이나 옷 같은 걸 두지 않아. 어디에다가? 난로 근처에 두지 않아. 또 put metal, 철재료를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다 놓지 않아. 또 leave home, 집을 떠나지 않아. 뭐와 함께? 스토브를 온한 상태로, 켜놓은 상태로. 우리 주말 수업에 랭크 50에서 했던 거 뭐죠? with 분사구문 기억나세요? 이때 ing, pp가 나온다라고 이때 얘기했는데 이때 좀 거기 그 랭크 50에서 그 중간에 more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전명구나 형용사나 부사 나와도 돼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였어, 얘들아? 이 ing의 분사가 빙일 때, 이 빙일 때 비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전치사 명사고, 두 번째 형용사나 명사와 같은 보어, 세 번째 부사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빙이 생략된 상태로 with 명사 뒤에 뭐 나올 수 있어? 전명구, 형용사, 부사 나올 수 있는 거야. 지금 얘 뭐니? 스토브를 뭐 한 채로? 켜놓은 채로. 오케이? 집을 떠나진 않아. 난로를 켜놓은 채로. 이거 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주의력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치? 그래서 D번은 자연스럽게 틀렸다라는 게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또 잠들지도 않아. 시가렛을 미친놈, 담배 피우면서 잠들지 않아?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안전한 비행기 여행, 마지막 예시, 비행기 여행이 증대시키는 건 아니야. 가능성을. 뭐를요? 사고 날 가능성. 그지?
Next trip will be a crash. 그렇지, crash가 꼭 나와주셔야죠. 왜? 그 부정어가 요 증대시키지 않다가 여기 나왔으니까 어떤 가능성이겠어? 사고 날 가능성을 증대시키지 않는다가 돼야지 이 글의 맥락이 맞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예시 총 몇 개? 1번 문단에서 야구 예시. 지금 두 번째 문단 읽어보니까 결국 뭐야? 예시 3개를 구구절절히 써놓은 거야. 첫 번째 문단에 대해. 예시 2, 3, 4가 두 번째 문단이었어. 오케이? 그럼 이 전체를 아울러서 얘기할 수 있는 제목 누가 돼야 된다? 첫째, go with the crowd. 군중과 함께 가라. 이거 무슨 얘기야? 대다수를 따라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야? 그냥 가능성 오직 가능성이다.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단독 변수, 독립 변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부르는 these guys. 이거 2학년 때 많이 나온 단어죠. 뭡니까? 위장이란 뜻이야. 위장. camouflage. 이거 캐모 U입니다. U 하나 추가. camouflage. 위장이란 뜻으로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위장 속 축복인 불운. 뭔 소리야? 불운에 대한 얘기야. 이거 무슨 뜻이야? strike the iron을 while it is hot 할 때 해라. 이 말이 뭐야? 시기적절할 때 해라. 뜨거울 때 다림질을 해라. 이 말입니다. 시기의 중요성. No rain from the loud thunder. 거의 커봐야 번개가 커봐야 비는 오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서로 얘기하면 뭐야? 빈수레가 요란하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소리만 컸지 비는 안 온다. 이런 거죠. 아까 정답은 충분히 D라는 거 체크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정답 제목은 2번이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문제가 저런 식으로 뭐로 많이 나와? 격언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나오기도 하죠.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8, 79. 아니다. 요거는 너무 소수였어. 84, 85 다시 한번 손 들어볼래요? 84, 85. 한 명이었어? 또 없어? 요게 오답률이 높았죠. 86 손 들어주세요. 86. 그럼 86을 합시다. 좀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휘 추론만 있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글의 흐름만 잘 이어나가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미국 상업 에비에이션 항공사 long has had extremely effective system. 극도로 효율적인 체계를 아주 오랫동안 가져오고 있었대. 뭐를 위한? encouraging pilot. 이 비행사들한테 submit, 제출하는 거야.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거야. 장려하는 거야. 뭐에 대한? 오류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파일럿들한테 장려하는 것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시스템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대. 야, 조종사들 니네 비행하다가 좀 오류 있었던 거 다 보고해. 요게 이제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는 거지. 내일 비가 오긴 올려나 보다. 또 끄면 습하네, 그지? 덥진 않은데. 공기만 춥니? 그치? 내일 비 많이 오나 봐. 뭐 50%, 60% 아니야. 100%라는데 내일 100% 온다던데. 요는 뭐 무슨 종목 가는데? 체육대회 안 해? 아니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애들 막 반티 입고 막 으쌰라 하는데 연호 혼자 다리 꼬고 다 이러고 있는 그런 타입이야? 아니 연호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축구 다 참여할 것 같은데? 아니야? 너 지금 까무잡잡하잖아. 그래도 전형적인 축구 아니? 너무 그 선크림 꼭 바르세요. 알겠죠? 이 쌤이 피부가요 기본적으로 까맣잖아. 이게 안 하얘져. 물론 원래 까매서도 그렇겠지만 쌤도 어렸을 때 떼양볕에서 막 대여섯 시간 막 농구하고 그랬거든. 농구하고 쉬고 또 하고 막 쉬고 또 하고 그랬는데 이 갈변이 되면요 안 돌아옵니다. 지원이 뭐 얼마나 하얘. 나 저런 애들 개부러워 진짜.
저 새끼들 진짜. 조용히 안 해. 동영이 끝났어요? 아 그래? 어디서 조용히 가? 적절하게. 아무튼. 부러워. 저 서울놈들 같잖아. 저는 서울놈들 같잖아. 크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자 봅시다. 아무튼 제출하래. 프로그램은요 has resulted in.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왔어 여태까지? 많은 향상. 어디? aviation safety. 이 항공사 안전에 많은 향상을 가져다 줬어. 뭐 좋은 얘기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항공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야. 그치? 이 시스템은 어땠다? 여태까지 플러스했다. 이 얘기만 자꾸 내려가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휘 추론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제목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작문 독해는 내용 파악도 중요하겠지만 소재와 방향성만 잘 파악하셔도 사실 제목 그냥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니네가 익숙해져야 돼. 길기만 길었지 사실 별거 아니다. 고위권은. 고상권 좀 길어. 근데 좀 어려워. 근데 당연히 고위권 할만하다. 쉽지 않았어. 뭐? 형성하는 것이. 그게. 즉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쉽지 않았다는 얘기 해야 돼 지금부터. 파일럿들이 had severe self-induced social pressure. 그러니까 스스로 가하는 사회적 압박 같은 심각한 압박 같은 것들을 갖게 되었다. 뭐에 반했겠어? 어려웠다. 형성하기 어려웠다는 건 시스템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잖아. 시스템 형성의 어려움. 그 어려움은 뭐에 반하는 거겠어? 그 시스템에 반해야 되겠지. 오류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말이야. 그치? 그거에 반했으니까 스트레스의 사회적 압박들이 받았겠지. 그치? 그래서 A번 자연스럽게 일치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계속, 뭐로 보는 순접이야, 역접이야? 완전 순접. 그치? 그대로 이어가야 돼. 추가적으로, to whom, 누군가에게는 would they report them? 누구에게 그들이 보고를 할 것인가? 즉, certainly not, 확실치는 않지만 to their employers, 그들의 고용주들 말이야. 이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사장한테 저 이런 거 실수했어요. 보고해야 되는 거야. 개 싫잖아. 그지? 니네도 시험 끝나고 시험 잘 안 보면 선생님, 야, 점수 몇 점 나왔어? 그러면 채점 안 했어요. 그때가 얘들아 여기가 제일 쌤이 진짜. 물론 니네 가슴 아픈 건 니네가 제일 많이 아프겠지. 근데 진짜 쌤 걔한테 아니야 채점해서 알려줘. 딱 이러면 또 내가 또 F잖아. 또 성격상. 쟨 또 얼마나 아플까. 내가 또 물어보면 상처받을 수도. 진영아 괜찮아? 상처받겠지? 라고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야 고용 사장한테 내 오류를 보고해야 되니까 추가적인 내용 그치? 즉 not even to Federal Aviation Authority 즉 FAA라는 곳에서 이 2분이라는 거조차도 for them they would probably be punished. 그들은 아마도 뭐 받았을 거야? 처벌을 받았을 거야. 이런 연방공화국에서도 연방 그 항공사에서도 사기업 지금 우리 커머셜 얘기하는 거잖아. 상업적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 이런데 근데 연방은 뭐야? 나라에서 운영하는 데서도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거야. 즉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이거죠.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그 해결책은 뭐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점이 뭔데? 파일럿들이 꺼려하는 거야. 그치? 내가 이제 오류를 인정하는 거니까. 해결책은 let 시키는 거야. 뭐를? National Aeronautics나 Space Administration 이 나사에게 뭐 하라고 시킨 거야? 셋업하라고 환경을 설정해 놓으라고 뭐? 자발적인 어떤 사고의 보고 시스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라고. 자발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해결책이 자발적으로 세팅하라는 거니까 결국 앞에 문제점은 뭐겠어? 강요였잖아. 그치? 니네 무조건 끝나고 나면 항공 끝나고 나면 보고해. 오류 있는 거, 에러 있는 거 보고해. 라는 강요적이었는데 그의 해결책은 그의 반대 성향을 떼야 되니까 자발성으로 둔 거 나쁘지 않았고 구현 설명까지 읽어주시면 돼. Whereby 그로 인해 파일럿들은 could submit 제출할 수 있었어. submit 뭐를? 익명의 어떤 보고서 반익명의 보고서 오류에 대한 보고서 어떤 오류? 그들이 범했던 또는 관찰했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관찰했던 그런 어떤 된 오류 같은 것들을 반익명성으로 뭐 할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발런터리에 대한 자발성에 대한 얘기를 부연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B번은 어색한 거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문단을 읽었어. 그러면 우리 한 문단 뭐로 보면 돼? 시스템에 대한 뭐? 시스템에 대한 플러스 요인. 근데 그 플러스 요인에 뭐가 있었어, 얘들아? 파일럿들의 프레셔가 있었지. 프레셔는 무조건 뭐야? 마이너스야. 오케이?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를 해결하고자 한 포인트는 뭐였어? 자발성이었어.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문단의 제목은 뭐가 돼야 돼, 얘들아?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인한 해결책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나사 이야기 계속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앞에서 썼던 예시들을 그대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나 봐. 그래서 일단 나사가 이제 personal had acquired the necessary information. 일단 나사가 개별적으로 그렇게 acquire, 얻게 되면, 필요한 정보들을 일단 얻게 되면 나사들은 would detach, 떨어뜨려버려. 뭐를? the contact, 계약 정보 같은 것들을. 누구로부터? 보고서로부터. 그리고 made it back to the pilot. 누구한테? 조종사한테 다시 메일로 발송을 하죠. 그거에 대한 contact information. 접촉한, 이 보고서에 접촉한 정보들을 떼어낸 다음에 파일럿에게 그것을 다시 보내.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사 그걸 판단해서 그 해당 파일럿한테 보내는 거야. 그러면 나사는 이것은 뭘 의미해? 나사는 더 이상 알고 있지 않아. 누가 had reported the error, 그 오류를 보고했는지에 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뭘? made it impossible, 불가능하게 만들지. 뭐를? for 명사가 투동사 하는 건 불가능하게 만들지. 에어라인 컴퍼니스나 연방항공공화국 그런 곳이 목적격보 어디 있어? to find out, 찾는 건 어렵게 불가능하게 만들지. 누가 had rejected the report, 누가 그 리포트를 reject 또 나왔네? 무슨 뜻? 거절하다라고. 오케이? 누가 그 리포트를 거절했었는지에 대한 것을 찾기가 어려울 거야. 잠깐만, 나사가 누가 보고했는지를 오류 보고를 알지 못하는데 지금 얘와의 인과관계성도 떨어지잖아. 이것이 만들었대. 그러면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여야 되잖아. 불가능하게 만들었대. 뭐를? 그 리포트를 누가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지. 이 말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누가 오류에 대한, 그러니까 나사는 그 오류의 보고를 누군가에게 받으면 그 보고를 그 해당 파일럿한테 보내는데 중요한 건 뭐야? 누가 오류를 보냈는지 모르고, 이것은 결국 그 회사가 누가 그 리포트를 받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나사는 그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는 거지. 그 해당 파일럿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리젝트가 아니라 뭐야? 누가 받아들이는지. 보냈으니까 누가 보고했는지, 누가 받았는지를 이 인과관계를 통해서 연결이 자연스러우려면 거절했는지가 되시면 안 되겠죠. 부연 설명 보시면 또 판단이 됩니다. 만약 연방항공공화국이 had 독립적으로 noticed, 알아차려 왔어. 뭐를? the error, 오류를 알아차려 왔고, try to invoke는 이제 부과하다라는 뜻이야. 이 악의적인 페널티나 혹은 certificate suspension, 이런 자격증에 대한 어떤 그 박탈,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the receipt, 받는 사람이, 셀프 리포트를 받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뭐 할 거야? exempted the pilot from the punishment. 그 처벌로부터 그 파일럿을 뭐 할 거야? 밖으로 내보내게 될 거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몰라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돼야 되니까 누가 거절했는지가 아니라 받는 것이 찾기가 불가능해진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D번이 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2번은 왜 맞는지도 판단하시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when a sufficient number of similar errors, 유사한 오류 같은 것들의 많은 상당한 수의 유사한 오류들이 have been collected, 모아지게 됐을 때 나사는요 would analyze, 분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오류들을. 그리고 issue가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 있게? 티켓 같은 걸 이슈하다 그래. 발급하다가 있어. 우리가 티켓도 이제 무슨 콘서트 티켓, 스포츠 티켓 있겠지만 저거 뭐야? 우리
교통딱지, 딱지 붙이는 것도 티켓이라고 하거든. 그걸 발급하다 할 때 이슈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고서, 그런 오류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발급하고 추천서를 발급해. 누구한테? 항공사나 그 연방 항공공화국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러한 리포트들이 또한 뭐에 도움이 되겠어? 파일럿들이 깨달아야 되겠지. 자신들의 오류의 보고서들이 뭐다? 가치가 있는 도구다. 누구를 위한? 안전을 증대시키기 위한 가치 있는 도구다라고 깨닫게 되겠지. 왜? 앞에서 이런 추천서를 에어라인한테 이렇게 발급하면 얘네들이 수정할 수 있게 되니까 파일럿들 입장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결국 나사와 이 연방 항공공화국 여기에서의 오류 처리 시스템의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번이었나요? 그죠? D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챙겨두시고 오늘 오답률 높은 거 하기 전에 좀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두 지문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씨 어릴 때 같기도 하고요. 현미 씨, 뭐 정혜인 씨, 주지훈 씨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죠? 그렇게 똘똘똘하게 잘생긴 어린이. 어른이 됐습니다. 아이고, 정말 훌륭하게 잘 자랐네요. 그때는 약간 현민 씨. 구운 치킨은 국내, 닭다리살 순살은 국내 프라다, 프라이드 치킨은 자당 핫프라이드, 양념 치킨은 페리카나, 부모님이 좋아하는 치킨은 보드람, 밀키 치킨은 BHC 브레이크.
자, 여러분들 다 오셨나요? 현우 어디 갔어? 화장실. 자, 시작해보자고. 자, 오답률 높은 87번 문제에 있는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네. 빨리 물 떠올릴까요? 빨리 물 떠오세요. 어머, 내가 일시정지 버튼을 안 눌렀구나. 어머, 나 저기서 이상한 소리 안 냈겠지? 마이크 안 껐는데? 편집해야겠네. 갑시다. 자, 먼저 테스트 스코어스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시험 점수가 나옵니다. 시험 점수는 are not a measure. measure는 척도, 명사로 쓸 땐 척도, 동사로 쓰면 측정하는 거. 측정하다. 자기 가치에 대한 척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we often associate A with B. 우리는 종종 연관 짓죠. 자기 가치에 대한 어떤 가치성과 우리의 어떤 퍼포먼스 오는 exam, 시험에서의 어떤 그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관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50점이면 내 인생도 50점이야. 이런 친구들. 그렇지? 매몰되진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학교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학이라는 어떤 관문은 중요합니다. 당연히. 아니, 지금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슬픈 건 없습니다. 목표가 없는 거니까, 그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는 아니라는 거. 오케이? 살다 보니까 뭐 돈이 척도가 된다면 서울대 나왔다고 다 잘 버는 거 아니고요. 지방대 나왔다고 해서 다 못 버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셔야겠죠. Thoughts, 생각들은요, 뭐와 같은 If I don't pass this test, 내가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I'm a failure, 난 실패자야 같은 생각은 a mental trap, not rooted, 지금 얘 PP라는 거 판단되셔야죠.
in trust. 진실에 뿌리 박혀져 있지 않은 정신적 trap. trap은 덫이죠, 덫. 즉 정신적 덫입니다. 난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정신적 네가 덫을 만들어 놓은 거야. 즉 failing a test is a failing a test. 그냥 시험에 떨어진 건 떨어진 거야. 인생이 망한 게 아니라고. 오케이? 즉 nothing more. 그 이상도 아니야. It is in no way. 얘가 지금 부정어로 쓰인 거야. 그래서 descript가 얘의 영향을 받습니다. 봐봐. 그것은 지금 이 얘기와 같은 말이 되려면 너의 가치, 뭐로서의 가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묘사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가셔야 돼. 이게 맞게 쓰인 거네. 그렇지? 이 생각을 해가시면서 더불어 believing that 이렇게 믿는 것. 테스트의 퍼포먼스가 반영한 거야. 뭘 반영해? 너의 virtue. 너의 미덕이라는 것을 반영한 거야 라고 믿는다는 것은 놓는 거야. 뭘 놔? 불합리한 압박을 on your performance. 너의 수행 능력 위에다가 그 불합리한 압박을 놓는 것뿐이야. 다 같은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너를 비추는 게 아니야. 널 묘사하는 게 아니고 같은 말. 너 퍼포먼스가 너라는 미덕을 반영하는 거라고 믿는다는 건 결국 불합리한 압박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라는 말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계속 즉 not passing the certification test 이런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직 의미의 데디아를 또 같은 말 반복해야 돼. Your certification status 너의 어떤 그 자격증의 상황이 has been 뭐 된 것뿐이야? 딜레이 된 것뿐이야. 그지? 너 자격증 떨어진 거 그냥 미루는 것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글의 맥락상 같은 말을 쌤이 지금 같은 말을 하는 조건은 항상 무슨 개념? 여러분들한테 독해할 때 항상 명심하라고 했던 거. 결국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다음 문장이 시작했을 때 중간에 연결사가 존재하지 않다면 그 둘은 동일한 이야기로서 계속 나열을 해줘야 돼. 알겠어? 그 원리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얘가 맞다 틀리다라는 걸 판단하셔야 돼. but이나 however 나오기 전까지 말이야. 즉 그 얘기와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또 동일해지려면 maintaining 앞에도 연결사 없었습니다. 대조나 이런 연결사가 없었으니까 같은 말 반복. 즉 유지하는 것,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좋다로 나오면 되는 거야. 따라서도 쌤이 뭐라고 했어? 아 여기 쌤이 괜히 잘렸는데 인과관계잖아. Therefore는 그치? 그럼 인과관계는 순접이야 역접이야? 순접이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니까. 그지? 그게 인과관계지. 즉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는 거.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그치?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뭐해? 중요한 거야. 그치? 만약 you have studied hard, 만약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reaffirm this mentally. 이것을 정신적으로 다시 한번 다 잡으시고 그리고 believe, 믿으세요. 뭐를요? 확인하시고 you will do well. 네가 잘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세요. 반면에 드디어 연결사 나왔다. 이번에 연결사 나왔으니까 반면에니까 여태까지 얘기한 것의 반대적 속성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지. 그치? 그게 어떻게 나왔냐? 만약 you did not study as hard as you should have 그리고 you wanted to 네가 했어야만 했던 네가 원했던 그런 것만큼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뭐 해야 돼? 받아들여야지. 지금 여태까지의 방향성. 반면에 네가 앞에서 긍정적 태도 유지해서 앞으로 잘할 거라고 믿으면 돼. 반면에 열심히 안 했어? 그럼 같은 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야지. 데디아를. As beyond your control for now. 지금 당장만큼은 너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and 그리고 attend 뭐를 하면 돼? 그 임무를 어떤 임무? Doing the best you can. 네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임무 같은 것들에 종사하면 되는 거야. 거기에 종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D번도 자연스럽게 맞다. C번도 그랬지만 그리고 만약에 어떤 상황이 do not go well. 잘 흘러가지 않아. 이번에 잘 흘러가지 않으면 you know. 넌 알게 돼. 뭐를? What needs to be done? 행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in preparation for the next exam. 다음 시험을 위해 준비에 있어서의
행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너는 지금 알고 있는 거지. 그지? 쌤도 이거 공감합니다. 진짜. 이번 시험 애들이 전반적으로 다 잘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럼 다음번에 내가 뭘 더 강조해야 되고 강요해야 될지 나도 아까 니네 수업 초반에 얘기했던 거 그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고1 때 점수가 완전치 않았어? 그러면 그때 공부하던 방식대로 고2를 준비하신다면 그 이하가 나올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고2 때는 난도도 더 높아질 거고 더 어려워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외우셔야 되고 더 많이 준비하셔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지. 그러니 다음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는 거야. Talk to yourself. 네 스스로에게 말해봐. 긍정적인 용어를. 텀은 기간과 용어란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피해봐. 요런 단어 주의하셔야 돼, 얘들아. 같은 말이 되려면 뭘 피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Rationalizing past or future past performance. 과거나 미래의 테스트의 수행 능력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피해 뭐 함으로써? Placing the blame, 비난을 놓음으로써. 부차적인 어떤 variables, 변수 같은, 부차적인 변수 같은 것들에 비난을 놓음으로써 네가 행한 그런 수행 능력 같은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걸 피해버려. 시험을 봤는데 내가 잘 못 봤어. 그래서 아유 내가 진짜 바보지. 내가 이런 것도 못 외우는 바보지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걸 피해. 난 바보 맞아. 그지? 이런 것들은 피하세요. 그렇게 합리화는. 마지막. 그러니 thought such as 뭐와 같은 생각? I didn't have enough time. 나 충분한 시간 없었어. I should have. should have 이거 뭐 할 때 쓰는 표현이지? should have pp? 지원아? should have pp? 뭐? 했어야만 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 이랬어야 됐는데 나 충분한 시간 없었어. 와 같은 생각은 결국 어떤 생각? 스트레스. 시험을 치른다라는 그 스트레스를 뭐 하는 거야? 완화시켜주는 꼴이 돼버리니 즉 통제를 해. 그런 말들은 어떻게? Affirming your value. 너의 가치나 너의 자기 가치. 그 다음에 헌신. 뭐의 헌신? 뭔가 테스트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앞에 있을 테스트의 어려움 같은 것들의 헌신 같은 것들을 다시 affirming, 다시 재확인하면서 확인해 줌으로써 그런 것들은 통제하고 뭘 반복해? 나 할 수 있어. 이번에 통과할 거야.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relieve도 글의 맥락상 잘 맞게 쓰였다라는 거. 5번이 좀 많았을 거야 아마. 그치?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게 몇 번이야? 90번이죠? 마지막 9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해석 자체는 어떠셨을지 모르겠네. 사실 글을 읽고 나면 좀 어이없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두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 단어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비유적 표현도 있고 말이야. 한번 볼게. 우리가 좋은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doesn't just make,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좀 더 악의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정? 괜찮아? 다시? 좋은 싸움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악의적으로 만들지 않아. 다시 말해, 땡땡. It also develops. 좋은 싸움은 또한 만들어. 뭘 만들어? 우리의 창의적인 근육을 만들어줘. 여기서 창의적 근육을 만든다라는 비유적 표현은 윤지 괜찮아? 우리가 뭐하다? 악의적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 그지? 오히려 창의적 근육, 그러니까 창의적인 게 더 높아지게 될 거야. 이런 얘기인 거죠. 그걸 부연 설명. 자, 클래식 스터디하고 연구 내용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하겠다는 거야? 구체적인 예시 들어주겠다는 거야. 한 고전적 연구에서 꽤나 높은, 요거 해석 잘해봐. 매우 창의적인 건축가가 were more likely than, more 때문에 지금 비교급의 대상이 여기까지 있고 be likely to 부정사가 여기 있어. 요거 해석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잘 봐. 창의적인 건축가는 어디에서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 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집? 뭘 가진 집? 많은 프릭션. 프릭션 뭐니? 프릭션. 이게 저겁니다.
많은 마찰이란 뜻이야. 마찰. 많은 마찰이 있는 집에서 보통 오게 됩니다. 누구보다? than 뒤에 비교 대상이죠. 그 창의적인 건축가의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좀 덜 독창적인 이 오리지널이 말이야. 요 크리에이티브랑 동의어로 쓰입니다. 크리에이티브랑 동의. 그러니까 기술은 좋은데 창의적이진 못하네. 이런 동료들보다 창의적 건축가가 나올 가능성은 어디에서? 마찰이 많은 집. 여기서 마찰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집이 아니라 의견에 대한 대립이 많은 집을 얘기하는 거야. 그 마찰이. 구현 설명. 여기 대의 누구겠니? 창의적 건축가가 될 거야. 창의적 건축가들은 성장한다고요. 어디 안에서요? 집 안에서 성장해요. 어떤 집안? were tense. tense하지만 secure한 집안. tense가 뭐지? 텐션이 뭐야? 텐션. 긴장. 긴장은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지만 좀 안정되어 있는. 그건 뭔 말인지 알아? 약간 그런 느낌 뭔지 알아? 엄마 아빠가 좀 언성이 높아졌어. 뭐 하나 가지고 뭐 하나 소재 가지고 우리 아들 예전에 그런 우리 아들 중1이잖아. 이제 중1이야. 네 남자애들 그랬니? 아직도 그러니 혹시?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나 진짜 듣기 힘들거든? 내가 진짜 초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물고 빨고 쪽쪽쪽거리고 막 우리 아들 안아주고 막 걔도 나한테 뽀뽀해주고 나도 뽀뽀해주고 막 너무 막 애지중지였거든? 오늘 아침 우리 딸이 미술학원에서 만든 카네이션 그 모형 가지고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주면서 아침에 밥 해주고 그걸 딱 봤는데 고마워 우리 딸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 지방에서 나오면서 뭐라는 줄 알아? 아빠 오늘 무슨 날이야? 진짜 이러고 싶었는데 얼마 전까지 어린이날 선물로 로벅스를 수만 원어치 긁어놓고선 오늘 무슨 날이야?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이 아이가 이게 이제 중2병 초기 증세가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옛날 같았으면 나 오버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막 이렇게 막 축제장 가면 음악 나오잖아. 음악 나오면 쌤 막 이래요. 막 그 음악에 맞춰서 막 몸을 하는데 싫어? 아빠가 그러면 싫어? 좋지. 옛날에 우리 아들 같이 췄거든 나랑. 아빠 그만 좀 해. 아빠 그만. 아빠가 이제 창피한가 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와이프랑 섭섭하다고 막 그랬다? 근데 와이프는 뭐 그런 거, 우리 와이프는 또 이 대문자 티야 또.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니. 둘 다, 그래서 그걸로 막 언성이 높아졌어.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 엄마 아빠가 뭔가 하나의 주제를 갖고 막 언성 높여 싸우잖아. 싸우는데 뭔가 뭐 그렇게 그냥 뭐 옆 친구들 싸우듯이 그런 게 이런 거 아니야? 텐스하지만 약간 세큐어한. 엄마 아빠 저렇게 언성 높여 싸우지만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풀 거면서 뭐 이런 느낌 드는, 그지? 그런 느낌 아니겠어, 그지? 아이 됐고 어쨌든 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많은 마찰이 있는 이런 집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야. 좀 뇌피셜로 하면 뭐 때문이겠어? 마찰이 있다라는 건. 어떤 한 주제가 이런 의견도 있지만 저런 의견도 있어서 싸우는구나 라는 걸 많이 본 사람들이 보통 창의적이더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 그래라고 이 심리학자 이 사람이 말했대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 창의적인 사람은요 어디서 온다고요? 패밀리로부터 오게 돼. 어떤 패밀리요? That is anything but. anything but. 이 단어 모르면 진짜 이 문제 틀리는 거야. anything but 뭐야? 이거 랭크 77에 나온 단어야. 이거 내가 no less than anything but 이거 막 이거는 only입니다. 이건 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었는데 이거 뭐야? 충격받지 마. never의 의미야. 얘. anything but 이거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이야. 니네가 못 봤어서 그렇겠지만 이거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알겠어? anything but 무조건. 그래서 여태까지 무슨 얘기했어? 여태까지 한 말이 뭐야? 여태까지
프릭션이 많은 곳에서 창의적인 사람이 나와요. 텐스한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계속 연장선이 되려면 창의적인 사람은 하모니어스한 데서 나와요 하면 이 세 단어가 안 맞으니까 정답 B번 이렇게 간다고. 뭐가 안 되니까? 요게 안 되니까. 그럼 얘 똑같은 말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똑같은 말 되는 거야. 절대 조화롭지 않은 그런 가족들에서부터 창의적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 얘기인 거지. 이 말 이해되겠어? 그래서 하모니어스 앞에 부정어 있기 때문에 맞게 쓰인 겁니다. 더불어서 부모들은요, weren't physically, verbally abusive. abuse가 뭐야? 남용이란 뜻도 있지만 학대란 뜻도 있어. 그렇지? 그게 신체적으로 구두적으로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레이 법비죠?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부모들이 didn't shy away from the conflict. 그러니까 갈등으로부터 뭔가 부끄럽지 않아 해. 그냥 계속 자연스럽게 한다고. 그러니까 갈등을 많이 일으킨다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부모의 성향이 되겠죠. 즉 어디 있어? instead of 뭐뭐 하는 거 대신에 telling their children 자기네 아이들한테 to be seen 보여줘 이렇게 보여줘라고 말하는 거 혹은 not heard 말하기 보여지라고 뭐 듣지 말고 보여지게끔 말하라고 하는 거 대신에 그 부모들은 장려한다고요. 아이들에게 뭐 하라고? stand up for themselves. 네 스스로 자립해. 서 있어. 자립성을 그들 스스로에게 장려한다고. 그러면 아이들은 배우게 되겠지. dish it out. 여기 dish it out 뭐라고 써있니 여기? 서로 비판하는 거죠. 서로 비판하는 걸 배우게 돼. 즉 비판하는 게 뭔데? take it. 그것을 수용한다는 거지. 비판한다는 거.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뭘겠어? 자기네들 스스로에 대한 스탠드업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서로 비판하는 법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what happened 누구한테 일어나는 거야? 윌버 앤 올리빌 라이트 형제에 일어나는 것이고 라이트 형제는 뭘 발명했어? 비행기를 발명했죠. 아 그래. 그러면 스스로 for themselves, stand up for themselves, 스스로 자립하라는 것에 대한 라이트 형제의 특징을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겠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트 형제들은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자기네들은 함께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들이 함께 싸운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윤지야? 갈등이 되는 거야. 갈등. 그래서 when they were solving problems 그 라이트 형제가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그들이 had argument 서로 뭐 한다 이거야? 서로 싸운다. 싸운다가 여기에서 말하는 argument 아니겠어? argument. 논쟁을 펼치다라는 뜻이에요. 논쟁이라는 뜻입니다. 네, 뭐에 대한 논쟁? lasted not just 뿐만 아니라 수시간 동안뿐만 아니라 수주나 수개월까지도 at a time 한 번에 몇 시간이나 몇 주, 몇 개월이 지속되어지는 그런 어떤 논쟁 같은 것들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연결되죠. 그렇죠? 그래서 또 they didn't 또 라이트 형제들은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 such a ceaseless fight. cease 무슨 뜻이야? cease 우리 고의 문제 풀고 있는 거야 지금. cease 무슨 뜻? 중단하다는 뜻이야. less 붙으니까 끝없는 싸움이 되겠죠. 그렇죠? 끝없는 싸움은 펼치지 않았어. 끝은 냈다 이거죠. 왜냐? 그들이 화가 나기 때문에 이 끝없는 싸움은 펼치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뭐만 했어? quarreling만 했죠. 이 단어도 아셔야죠. quarreling 뭐? 말다툼을 얘기하는 거야. argument가 뭐로 이어지고 있어? 싸움으로 끝없는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고 항상 말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왜냐? 그들이 그 quarreling을 즐겼고 또 그 quarreling이라는 경험으로부터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의적인 것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I like scrapping with orb. 나는 오rb랑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았어요. 라고 윌버가 해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너도 알다시피 it was one of the most passionate. 그것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오래 지속된 논쟁이었어요. that 뭐를 이끌었어? 요걸 잘 보셔야 되거든. 이거 봐봐. 그러면 정답이 D번까지도 이상한 게 없었다. 끝없는 싸움은 없었다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 2번을 한번 잘 봐야 돼. 뭐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2번을 고를 수 없었냐면
요 데디아의 해석을 좀 잘하셨어야 됐어. 그럼 봐봐. 여기서 너도 알다시피 it was 그것은 그들의 가장 열정적이면서 오래 지속된 논쟁들이었습니다. 그 논쟁들 어떤 논쟁들? 라이트 형제들을 뭐 하도록 이끌어? 지지하도록 이끌어. 비판적인 생각들을 지지하도록 이끄는 거야. 그럼 니네가 먼저 생각해봐. 이 라이트 형제들이 결국 논쟁은 펼쳤지만 결과물은 뭐야? 비행기였잖아. 비행기.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낸 창의적인 사람들이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했던 논쟁들은 결과론이 다 비행기니까 다 긍정적인 표현들인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의 논쟁은 어딜 향해 있어야 돼? 논쟁의 끝은 비행기여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논쟁을 펼쳤는데 그 논쟁이 그 라이트 형제가 뭔가의 가정을 지지하도록 이끌었대. 그럼 저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돼? 결과물이 어디로 가는? 비행기로 가는 가정이어야 돼. 그치? 서로 간에 윈윈하는, 서로 간에 앞에서 얘기했잖아. 앞에 간에 그거 말싸움을 즐기고 그 말싸움으로부터 배웠다고. 그치?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의 논쟁은 이 가정을 지지하는 논쟁이어야 될 거야. 어떤 가정이요?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가정이 되어야 돼. 근데 여기 봐봐. had prevented human from ing. 이거 해석 어떻게 하니? 목적어 from ing 뭐죠?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못하게 하다죠. 그렇죠? 하늘을 가로질러 치솟을 수, 인간이 하늘을 가로질러 치솟는 걸 막아버리는 가정이야. 그럼 비행기 못 만든다는 얘기잖아. 그걸 지지했대. 이해돼?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걸 막아버리는 가정을 지지했대. 이끌었다 이거지. 플러스로 갔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갔다니까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얘를 틀렸다고 해주셔야죠. 얘를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밑줄은 여기 쳐져 있다면 지지했다가 아니라 뭐다? 오늘 배운 단어 3번 나왔지. 뭐? 서로 간에 이것을 지지하도록 이끈 거죠. 그죠? 거절하도록. 하늘을 날지 못하는 가정들은 다 제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끈 그런 주장들을 뭐 했다? 오래 지속해서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죠? 밑에 있는 해석을 통해서 크리티컬 어썸션이 어떤 내용으로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지 이에 대한 판단이 설 수 있었다는 것까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남은 문제 단어 해결 못 하신 친구